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저번 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관련된 건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이나 이런 걸 익히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흔히 DB라고 표현하는 이 친구들은 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원격 저장소? 원격 저장소는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물리적인 저장소이기 때문에 원격이라는 표현이 붙는 거는 굳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원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베이스 캠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그 목적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비슷한 결이에요.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몰려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면 데이터의 저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순화는 아니고 좀 더 이제 확실한 표현으로 사용을 해보자면 데이터들의 집합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진짜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집합체예요. 저장소 역할입니다. 자, 얘는 물리적인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영속성이 있어요. 데이터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우리가 직접 지우겠다라고 하면 지워져요. 아예 못 지우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한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같이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렸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켰다가 막 이것저것 써요. 그리고 끄면 데이터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왜냐면 변수들이 가지고 있던 값들이었으니까. 변수는 지역 변수는 애초에 메서드가 종료되면 사라지고 전역 변수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고 그걸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려면 가입부터 해야 되고 로그인한 다음에 글 써야 되고 리스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DB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이제 얘는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테스트 데이터 이런 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좀 몇 개 넣어놔야 기능적인 부분을 할 때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DB 자체는 그냥 저장소일 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면요.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게시판, 게시글, 게시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게시물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막 몰아 넣을 거잖아요. 그러려고 폴더를 만들었고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DB는 딱 이 폴더까지예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제가 이걸 안 알려드렸군요. 데이터들의 집합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에요.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한쪽 하나 DB에다가 몰아넣어 봤자 큰 의미가 없어서 관련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이런 폴더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얘는 그냥 진짜 저장소일 뿐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저장소, 폴더를 가지고 뭘 배울 것이냐?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건 얘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고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애는 DBMS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우린 얘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DBMS가 뭐냐?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DBMS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DB 나온 거고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MS가 나와서 DBMS라는 이름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친구는 이 DBMS입니다.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자, 이름부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래요. 제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요. 폴더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 폴더에 데이터를 넣죠. 저는 지금 이 폴더를 관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이 폴더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폴더랑 거의 같은 의미인데, 자, 그럼 우리 이 폴더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럼 얘를 사용해서 이름을 만들거나 없던 폴더를 만들어 내거나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DBMS입니다. 그래서 DB를 만들고 삭제하고 등등 DB를 모든 행위를 DBMS 가지고 하게 됩니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이 DBMS. 자, 근데 사실상 이 DBMS 안에서도 우리가 관리 시스템을 배운다. 그럼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야 될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뭐 실행하면 알아서 켜질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건 이 관리 시스템을 조작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SQL이에요. 이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런 거 플레임 몰라도 돼요. 그냥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같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게 자세하게 플레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구나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는 건 결국 SQL이라는 친구다. 얘가 DBMS를 컨트롤하는 문법이에요. 사용법과 문법. 그리고 얘는 명령어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건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는 건 이 SQL. 자, 근데 이제 DBMS가 종류가 좀 많아요. 제가 DB의 종류가 많다라고 한 게 아니라 DBMS의 종류가 많다라고 했죠. 저장소는 그냥 폴더일 뿐이니까 얘는 그냥 어떤 DBMS를 사용해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저장소일 뿐이에요. 근데 DBMS 얘가 이제 관리 시스템이니까 이 관리 시스템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을 만한 오라클이라는 친구, 우리 자바 처음에 설치할 때도 오라클에서 받았죠? 걔네들 사실 데이터베이스 DBMS를 제작한 회사예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배우고 공부할 배우고 사용해볼 MySQL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 뭐 MS SQL 이런 애도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트그리 요즘에 이 친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녀석인데 이런 애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뭐가 있더라?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결국 배우는 건 이 SQL이라고 했어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이런 언어, 새로운 문법, 사용법 이걸 익힐 건데 자, DBMS마다 이 SQL이 다 다를까요? DBMS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오라클에서 쓰는 SQL과 MySQL에서 쓰는 SQL, 뭐 MS SQL에서 쓰는 SQL 다를까요? 얘는 같긴 해요. 근데 다르기도 해요.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같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진짜로 공부할
표준 SQL입니다. 표준 SQL. 만약에 DBMS마다 이 SQL 사용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랐다면 우리는 만약에 지금 수업에서 MySQL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나갔는데 회사에서 오라클 쓴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라클 SQL을 또 공부해야 돼요. 비슷하긴 하겠지만 다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이 표준 SQL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DBMS여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애초에 정의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SQL이라고 하는 문법 상에서 95% 정도가 표준 SQL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인 수치로. 그리고 나머지 5% 얘는 각각 DBMS가 가지는 특징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5%에 해당하는 애들은 SQL이 실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라클에서 뭐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대요. 근데 MySQL은 이런 거 안 된대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플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 SQL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준 SQL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진짜 그 DBMS의 특색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걸 따져서 대충 5%가 나온 건데, 우리는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공부할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 이만큼의 표준 SQL로 웬만한 작업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러면 구글링해서 하면 돼요. 기본적인 사용법과 문법을 알아두면 이 부가적인 것들을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요즘에 핫한 이런 친구도 제껴두고, 아직은 DBMS 시장이 얘네 둘이 거의 꽉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라클이 아니라 MySQL을 사용할 거다. 왜냐? 오라클은 유료거든요. MySQL은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데 돈을 주고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 DBMS 서버를 막 돈 주고 사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인 MySQL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물론 DBMS마다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DBMS 종류들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서로 시장을 나눠 가지며 생존하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오라클, MySQL, PostgreSQL,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라클. 이 친구는 일단 유료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유료지만 좋아요. 어떤 성능이 좋아요. 근데 이 오라클은 뭐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 왜? 큰 프로젝트에 맞게끔 대용량에 부합하게끔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할 때 용량이 막 엄청 커진다 그러면 얘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느껴져요.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오라클 같은 걸 쓰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데이터가 진짜 많이 방대한 양이 쌓여요. 제가 관리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시스템 중에서 이것도 엄청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적당한 그냥 평범한 사이즈인데 일반적인 테이블이 한 4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공간 정보라고 해서 특수한 테이블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한 250개 정도가 돼요. 그럼 테이블만 650개예요. 지금 테이블이란 말이 뭔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가벼운 양 아니에요. 꽤나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것도 적당히 그냥 평범한 거예요. 더 데이터 양이 방대한 프로젝트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오라클 써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유리. 이게 오라클이 가진 특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이 MySQL이라고 하는 거, 얘는 또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마리아DB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마리아DB라는 명칭이 얘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MySQL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서 만약에 뭘 본다라고 했을 때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MySQL도 나올 거예요. MySQL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초창기 MySQL이 딱 만들어진 시점에 오라클과 MySQL 이 두 친구는요 별개였어요. 근데 얘가 막 성장을 했어요. 무료인데다가 꽤나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열심히 성장을 해서 이제 규모가 좀 커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라클이 돈 주고 사버렸어요. 얘를. 그래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오라클이라는 DBMS가 하나 있고요.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오라클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MySQL 사라졌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잔류해서 남아있는 게 마리아DB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버전에 따라 다른데 어떤 버전에서는 옛날 이름 MySQL을 그냥 써도 얘로 인정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버전부터는 얘로 꼭 이름을 명칭을 써야만 인정이 되는 버전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MySQL이다 라고 하면 다 이거 생각해요. 오라클에 있는 MySQL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배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둘이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얘는 무료 특징이 있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 반대 개념이겠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 유리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이긴 한데 옛날에 들었을 때 배달의 민족 유명한 어플이죠? 거기도 MySQL 쓴대요. 그렇게 들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접했던 소식으로는 배달의 민족도 MySQL 쓴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라고 얘가 뭐 공부할 때만 써라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고요.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영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MySQL이 뭔가 나쁘다, 안 좋은 거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스트그리 얘는 콕 집은 이유가 뭐냐? 요즘에 상당히 시장에서 비율을 많이 확장시키고 있는 녀석인데 얘는 일단 제일 큰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간정보 데이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도 같은 거 있죠. 지도 같은 거 켰을 때 내가 뭐 둔산동 맛집 이런 거 검색하면 그 맛집들의 정보가 좌표가 찍히면서 다 나오죠. 그 좌표를 지도에다가 찍어주려면 해당 위치에 대한 좌표값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도 관련된 기능을 만들 때 이제 마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를 남겨서 찍어주는 거 이걸 마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커를 그 자리에 찍으려면 우리가 위도 경도로 이루어진 좌표값이 실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좌표를 좌표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공간 정보 데이터로 변환시킨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마커를 찍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 포스트그리 SQL이라고 하는 친구는 위도 경도라고 하는 좌표 값을 그 지오메트리 값으로 변환시키는 함수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환시키는 함수만 잘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얘는 실제로 그 좌표값 변환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UI를 통해 지도상에 마커가 찍힌 걸 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마커로. 그냥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쿼리를 날렸을 뿐인데 우리가 실제로 SQL을 그냥 실행했을 뿐인데 그런 결과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IS가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GIS 관련된 회사들은요 대부분 포스트그리는 다 써요. 이걸 써야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낸 걸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일했던 회사도 GIS 관련 회사였어서 저도 이 친구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건 MySQL입니다. 그냥 얘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얘기만 좀 더 해보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흐름상으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DBMS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겠죠. DBMS 역할이 DB를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뭔가 내용을 넣거나 이런 거 하는 애라고 했으니까 이거 없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일단 기본. 자, 그리고 DBMS를 사용하는데 SQL이라고 하는 문법을 모르면 쓸 수 있을까요? 아예 못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UI가 워낙 잘 되어 있는 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법을 몰라도 어느 정도는 눈치껏 할 수 있어요. 단 한계가 명확하겠죠. 우리는 이 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DBMS만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DBMS를 항상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저번 주까지 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거, 얘는 자바를 활용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럼 이렇게 자바 같은 언어를, 서버 사이드 언어를 가지고 활용한 그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DBMS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둘이 함께 해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웹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이런 사이트, 이런 웹사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웹 환경, 얘는 이제 웹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 자, 웹 서버가 필요하고 DB,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와스 서버가 또 필요해요. 이게 이제 기본 3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테일한 얘기는 좀 더 뒤에서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SQL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SQL 안에는 또 크게 좀 역할군을 나눠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얘네 다 SQL인데 SQL 안에서 이제 하는 기능들을 따라서 좀 목적에 맞게 역할군을 나눠 보자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DDL은 뭐냐? 자, 데이터의 상위 개념의 것들을 조작하는 명령어. 이게 진짜 지금 그냥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개념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검색해보시면 이거랑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결이에요. 자, 데이터의 상위 개념의 것들을 조작하는 명령어. 일단 지금은 들어보세요. 그 다음 DML, 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 그리고 얘는 좀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데이터의 무결 보안성 및 무결성을 등을 제어하는 명령어.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이 뭘 뜻하는지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 TCL 얘는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 자, 이 정도로 일단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이거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어요. 실제로 이거 가지고 실무에서 뭔가를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SQL 문법들은 막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쓸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애들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얘가 될 거고 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나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표준 SQL에서는 이거 두 개, DDL과 DML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DBMS들은 특징들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보죠. 이 DBMS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달라요. 계층형, 얘는 그럼 계층 형태의 DBMS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계층형은 뭐냐? 데이터를 계층 구조로 쌓아 내려가요. 옛날에는 이 계층형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꽤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없진 않지만 지금 없나? 아무튼 이런 계층형, 이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 단점이 좀 명확했어요. 왜냐? 계층으로만 쌓아나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꺼내려면 이걸 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되어 내려온 게 망형이에요. 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 그래서 망형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단점이 좀 명확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관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웹 개발이나 뭐 앱 개발이나 뭐든 어떤 개발이든지 간에 나 DBMS 좀 해봤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형. 우리가 배울 MySQL 이 친구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BMS를 배운다 했는데 관계형이 붙어서 RDBMS를 배운다. 사실상은 이게 플레임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DBMS는 이 R이라는 애가 릴레이셔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관련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 RDBMS가 될 건데 여러분들은요 이 RDBMS의 형태를 안 써본 분이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있을 수야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사용을 해봤을 겁니다. 왜냐면 이 RDBMS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방식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도 제 입에서 나왔던 테이블이라는 단어 자 이 테이블이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안 써본 분들 진짜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자 제가 지금 먹혔죠? 엑셀을 켰습니다. 엑셀은 안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엑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홍길동과 홍길순의 학번이라고 했네. 학과 이런 식으로 뭔가 적어놓으면 이거 딱 보고 대충 뭐 하려는지 의미 아시겠죠? 이름들마다 얘네들이 어떤 학과생인지 정리하려고 데이터를 넣어놓은 걸 거잖아요. 그쵸? 이게 테이블의 형태예요. 쉽게 말하면 표입니다. 표. 여러분들 표 안 써보신 분 없죠? 표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도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표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내가 어떤 데이터 넣을 건지 정해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모양을 반대로 바꿔서 여기에 이름이 오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든 어쨌든 표는 여러분들이 안 써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요즘에 뭐 문서 하나만 열어도 다 표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RDBMS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표 방식. 그 표 대신에 테이블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는 사실 이 방식은 아니고요. 테이블은 다 이 방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될 건데 이 부분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제가 이름과 학과라고 하는 걸 적어 놨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넣으면 얘랑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겠죠? RDBMS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가져오고 뭐 바꾸고 삭제하고 이게 RDBMS가 하는 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만 이걸 사용할 때 명령어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적인 부분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DB 안에는 이제 PK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FK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얘는 이제 고유키 그리고 외래키 뭐 주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나눠야겠다. PK랑 외래 FK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PK는 우리가 수업에서 다뤄질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도 할 겁니다. 그리고 PK가 중요한 만큼 FK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수업에선 얘에 대해서 언급은 나오겠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얘네 둘을 엮어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일단 그냥 얘는 개념만 알고 지나갈 거다. 근데 이 PK는 실제로 활용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를 공부를 하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테이블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1대 1이냐, 1대 n이냐, 뭐 n 대 m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정교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DBMS라는 것 자체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할 게 엄청 많아요. 기본적인 것까지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자바 배우던 것보다 오히려 쉬울 거예요. 왜냐면 명령어가 딱딱 어느 정도 직관적이기도 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알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단, 이 기본적인 걸 넘어서서 심화적인 걸 들어가기 시작하면 DBMS가 전 모든 언어 통틀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C, C#, C++? 아니요, 걔보다 얘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BMS 자체가 난이도가 1부터 최종 단계가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웹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은 한 6 정도거든요. 1부터 6까지만 알면 웹 개발에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 뒤에 7, 8, 90은 몰라도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6까지는 진짜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바보다 훨씬 쉽고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 7로 6에서 7로 넘어가려면 여기서부터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DBMS 기술자가 요즘에 많이 없어요. 실제로 DBMS 전문 기술자들은 많이 없어서 이제 자리도 많고요. 이제 연봉도 꽤 세고요. 대우도 좋아요. 근데 그 기술자가 되려면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에서 9 정도, 8, 9? 뭐 요쯤은 돼야지 나 기술자예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DB 기술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개발자는 많은데 DB 기술자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 어려우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DB 쪽에 관심이 많고 해보니까 좀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좋은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좀 많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거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파악을 하겠지만 뭐 크게 막 엄청 꼼꼼하게 다 알고 알아야만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44분? 좀 시간이 애매한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XAMPP 다운로드라고 하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생겨났을 겁니다. 자, 이 친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XAM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오게 되는데 자, 이 XAMPP는 뭐냐?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DBMS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MySQL도 DBMS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DBMS를 사용할 환경이 없어요,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아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환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어 있을 확률이 있겠죠? 자, 그럼 그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XAM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건데, 얘를 설치하면 어떤 환경이 되길래,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구축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까지 받아줘요, 얘는. 이거 하나로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XMPP라고 하는 이거는 이런 걸 대신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 근데 실제로 일할 때는 이런 거 안 써요. 그럼 우리 왜 이걸로 공부해요? 이거 어차피 무료인데, MySQL 무료인데 그냥 서버 구축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어요. 단 복잡하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DBMS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윈도우 환경에다가 DB 서버부터 구축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좋지 못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뭔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 거야, 혹은 뭐 운영할 거야, 그러려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을 해야만 해요. 우리는 이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편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다. 자,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뭘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본인 OS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탐색기 하나 열어서 내 PC 들어가 볼게요. 여기.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라도 예전에 이 XMPP를 설치한 적이 있다,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거 설치해 본 적 없고 지금 화면 보면서 따라 했을 때 강사처럼 저런 거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설치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이브가 두 개 있는데요. 이제 보통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C든 D든 E든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디스크 들어가서 얘를 찾아보세요. 이 폴더가 있는가? 본인이 갖고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서 이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써봤던 사람이라면, 이미 설치를 하신 분이라면 본인이 설치했던 경로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이 폴더, XMPP라고 하는 폴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얘가 있으면 들어와 보세요. 없으시면 그냥 화면 보시면 되고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요. 없군요. 여기 수업이 된 게 없었구나. 저는 있는데, 이제 이따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서버를 키고 막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만 이거 확인해 보고, 상황이 괜찮으면 저도 그냥 재설치를 해도 돼가지고. 음, 음, 오케이. 저도 지워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같이 지웠다가 설치 다시 하죠. 만약에 본인이 설치했었는데 나도 강사처럼 지웠다 다시 받을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안 나오네? 안 나오면 뭐. 자,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용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재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걸 완벽하게 지우고 나서 재설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꼬여요. 꼬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지웠고요. 없어졌고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꺼졌나? 자, 일단은 본인 OS에 맞는 거 설치하는 거 눌러놓고 이 화면 그대로 잠깐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이거 그대로 눌러놓은 상태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